200점의 예술품이 지금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을 만든 거라고. 자꾸 쇠퇴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작가인데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 안타깝고. 이 훌륭한 작품이라고서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올림픽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게 조각공원인지 인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작품으로서의 어떤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좀 발견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야, 이것도 굉장한 작품이다.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이제 가슴이 와닿죠. 이 작품들에 대한 진가를 제대로 평가해 주기를 한데 어우러져 있는 그런 조각공원이기 때문에 정말로 세계적인 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고의 예술가들이 보여줬었던 그 예술 작품이래 어떤 의미이지? 라고 생각해보는 지점이 아닐까. 세계 5대 조각공원의 하나로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상당히 놀라운 공간이었어요. 또 필요한 공간이구나, 유지 보수해야 될 가치가 있는 우리 문화자산이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느낄 수 있겠죠. 이 조각공원이 참 세계적으로 이런 조각공원이 없어요. 굉장히 하여튼 저희들로 봐서는 보물과 같은 그런 장소인데 100년이 되든 200년이 되든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줘야 할 이게 조각공원입니다. 지하철 몽촌토성역 1번 출구에서 세계 평화의 문을 지나 평화의 광장으로 들어서면 독특한 기념 조형물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조각가 최만린과 세계적인 조각가 조셉 마리아 수비라치가 뜻을 모아 완성한 작품, 서울의 만남입니다. 수비라치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건축물이자 가우디의 유적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른바 성가족 성당의 순환 파사드를 완성해 더욱 알려진 조각가이죠. 바르셀로나에 가서 수비라치하고 같이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해서 그 초안이 나왔어요. 내가 이게 둥근 점을 이렇게 찍은 거는 이것은 어떤 형상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5대양 6대지를 표시하는 그런 점을 이렇게 둥글게 쌓고, 그리고 거기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면 한 8,000개의 돌이 있습니다. 올림픽이 아니었다면 이 둘의 합작품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의 올림픽 조각공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88 서울올림픽은 처음부터 문화올림픽을 지향했고 세계적인 올림픽 조각공원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올림픽 조각공원은 86년도 아시안게임을 다 참 성공적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야외 환경 조각을 여기에다 설치를 함으로 해서 올림픽을 기념하는 조각공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문화 행사의 한 분야로서
세계 현대 미술제를 이제 추진했고, 운영위원회에서 가장 공들여 한 일은 조각 심포지엄에 참여할 작가들을 선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작가들이 참여하는지에 따라 행사의 규모와 성격, 그리고 수준이 판가름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국제운영위원은 5명으로 구성이 됐어요. 당시에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미술평론가로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이분들로 해가지고 각 지역의 담당을 우리가 이제 분담을 시켰습니다. 세계 현대 미술제 조각소분과 운영위원회는 국제 야외 조각 심포지엄 초대 작가를 32개국 36명으로 결정하고 심포지엄을 1, 2차에 나누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작가 5명, 외국 작가는 31개국 31명이었습니다. 2차례 국제조각 심포지엄에 참가한 작가들은 세계적인 작가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림픽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국제적 지명도가 높고 현대조각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대거 참여한 기회는 올림픽이 유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서로 올라 그랬지요. 그게 뭐 그 돈 한 번도 안 받고도 오겠다. 그러니까 여기 조건이 서울 올림픽을 기념하는 환경 조각을 하는데 여기다가 영구히 설치가 돼 가지고 자기 작품이 영원히 간다. 그게 굉장한 매력이에요. 이런 뭐 세자르처럼 우리가 현대미술사 공부할 때 늘 볼 수 있는 작가뿐만 아니라 사실 지명도에 비해서 국내에 덜 알려진 작가들도 많이 참가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책을 통해서 공부할 때 봤던 작가들이 참가했다는 데서는 약간 충격을 받긴 했죠. 1차 국제 야외 조각 심포지엄이 1987년 7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 열렸습니다. 소재는 돌과 콘크리트.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포함해 돌 조각의 오랜 전통과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동유럽 지역 작가들이 주로 초대되었는데요. 15개국, 15명의 외국 작가와 2명의 한국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1차 심포지엄은 이제 현장 작업이 주로 됐기 때문에 작가의 이 원한이 이제 제일 크게 받아들여졌고요. 이 작가 선정이 되면은 작품을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내 작가를 포함해서 외국 작가들이 통상 1, 2개월 전에 저희 올림픽 조직위원회 우리 조영에 작품 계획서하고 에스키스를 보내옵니다. 내 작품은 어떻게 이렇게 만드니까 여기에 필요한 소재들은 뭘로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작품을 제작하는데 이제 소재는 우리 올림픽 조직위원회 우리가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이 들어와서 작품을 제때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1988년 3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된 2차 국제 야외 조각 심포지엄은 1차와 달리 철, 주물, 합성수지, 알루미늄, 나무 등의 다양한 소재로 작품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1, 2차 심포지엄에 이어 국제 야외 조각 초대전도 개최했습니다. 국제 야외 조각 초대전을 통해 비로소 조각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올림픽공원은 세계 최초의 올림픽 기념 조각공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죠. 뿐만 아니라 올림픽 조각공원의 탄생은 우리 사회 곳곳에도 조용하지만 파급력 있는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최대의 성과는 사실 조각공원을 확보했다는 것을 최대의 성과로 꼽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작가들과의 교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겠죠.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라는 것을 사실 보여준 상징적인 공간이었었어요.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 1998년 올림픽 조각공원에서 서울올림픽 10주년 기념 야외 조각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의 가장 큰 목적은 올림픽 조각공원의 존재의 의미를 되살려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행사로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대중과 꾸준히 소통하고 일반인들이 예술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현대 미술과의 그 소통, 이런 조각 공원으로서만이 아니라 이런 조각 문화가 일반 대중들과 같이 소통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서 미술관을 추진하게 됩니다. 197점의 조각 작품을 소장품으로 해서 미술관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방대한 규모의 조각 작품들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2004년 9월 개관한 올림픽 미술관은 2년 뒤인 2006년에 다시 현재의 소마라는 이름으로 보다 새롭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올림픽 정신과 예술이 결합된 유일무이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이 있음으로써 새로운 전시가 매해 기획전도 있고 또 상설 전시도 하고 1년 내내 전시장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 미술관과 미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술관이 있고 그리고 또 밖에 야외 조각공원이 같이 연계가 되니까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죠. 2004년 개관전을 시작으로 소마 미술관에서는 심포지엄을 대신하는 올림픽 기념 전시를 이어갔습니다. 올림픽 기념 조각공원이라는 정체성을 놓지 않으면서 이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전시들이 기획됐습니다. 힘이란 주제로 전시를 기획했는데 그때 참가했던 중국 조각가 세 분이 헌케이, 이렇게 훌륭한 조각공원이라면 우리 작품을 기증하겠다. 중앙미술학원의 왕중이라는 작가, 중앙미술학원 교수인데 그분이 헌케이 작품을 기증, 아마 재료비만 하더라도 몇 천만 원 들었을 거예요. 가격은 뭐 상상할 수는 없고, 그러자 같이 참가했던 두 분의 중국 작가분 중에 또 현재 중국 미술관장 우웨이샨 선생도 그럼 나도 기증하지. 그러니까 또 동북사범대학 교수인 인샤퐁 작가도 그럼 나도 해서 한꺼번에 3점의 작품을 기증받아서 설치하기도 했었죠. 올림픽 조각공원은 한국 공공미술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올림픽 조각공원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관심에 따라 국내 공공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 셈이죠. 이 조각공원이 정말 재밌는 곳이구나, 또 필요한 공간이구나, 유지 보수해야 될 가치가 있는 우리 문화자산이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느낄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런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가 조각공원을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 굉장한 외적 동력이 될 겁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그냥 만들어 놓는 거죠. 정원은 계속해가지고서 참여해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조각공원이 세계에서 뭐 얼마나 되겠어요. 기껏 해봐야 뭐 몇십 개 정도 이렇게 모아놓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벌써 숫자, 그러니까 양적으로 봐도 그렇고 질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거 뭐 세계적인 이 대가들이 작품을 다 만든 건데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치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세계적인 가치를 가진 이 조각공원이에요.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될 수 있습니다. 즐겁고 좋은 것만이 예술은 아니죠.
우리 삶을 성찰하고 때로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만나는 지점이 예술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올림픽 조각공원에서 가져야지 될 마음은 그 최고의 예술가들이 보여줬었던 그 예술 작품이래 어떤 의미이지? 라고 생각해보는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 23만 3,200여 평에 조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올림픽 조각공원은 5개의 존으로 구분해 모두 200여 점의 조각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언제든지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이곳은 한 시대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간직한 기억의 장소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소중한 문화재입니다.